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먼 1급 실기 엑셀 2024년 상시 1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24년에 개정이 되고 내용이 조금씩 바뀐 것들, 새롭게 나오는 것들이 있죠. 기본 틀은 똑같은데 새로운 유형이 추가된 것들이 실제 시험에 나왔는데 24년 상시 1문제에서는 그런 유형이 보이질 않습니다. 예전에 했던 21년부터 23년까지 했던 문제가 지금 중복되어서 지금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제가 풀이하고 있는 문제는 신화공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유형을 보고 싶다 그러면 제 재생 목록에 상시 신유형이라고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들이 새로 나왔구나 라는 걸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엑셀 파일을 띄워놓고요. 기본 작업부터 순서대로 볼 건데 마지막에 누구를 본다 그랬습니까? 계산 작업을 제일 마지막에 본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기본 작업 1번부터 확인을 해 볼 건데 자, 뭘 하라 그랬냐면 첫 번째는 고급 필터죠. 자, 고급 필터 유형이 요즘 특이하게 나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자, 보면 조건을 두 칸에만 딱 적으라 그랬어. 그죠? 이 영역에 알맞게면 두 칸에만 딱 적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맨날 했던 것처럼 조건 적고요. 그 밑에 함수로 끝나면 돼요. 그죠? 함수 안에 다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게 두 칸이 아니고 여러 칸일 경우에는 함수 형태가 아니라 2급의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 위에 조건이라고 적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제목을 그냥 그대로 들고 와서 비교해 주는 거 있죠. 크다, 같다, 뭐 같지 않다 비교해 주는 거.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함수가 and가 없다 그러면 and 대신에 조건과 조건을 곱하기 할 수도 있다 그랬고 OR을 해야 되는데 OR 함수가 없다 그러면 더하기를 이용해서 OR 함수를 대신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그 고급 필터 형태가 다르게 나와요. 이게 조건부 서식도 똑같거든요. and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or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거고요. 현재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두 칸짜리 조건을 쓰는 경우가 두 칸이죠. 그럼 조건이라고 적고 제시하고 있는 함수가 그냥 그대로 다 들어가 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조건을 A32에 적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A32에 조건이라고 넣어주고요. A33번지에 실제 해당되는 결과가 들어갈 건데 자, 문제 형태를 보겠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구분 코드가 A로 시작을 한다 그랬어. A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 레프트가 있잖아요. 그럼 구분 코드에서 첫 번째 글자를 하나를 잘라서 여기 레프트 함수가 들어가겠죠? 하고예요. 그래서 and가 들어가요. 치드 원가가 100만 이상. 그럼 이 두 개의 조건이 and로 묶어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묶는 게 하나가 들어올 거예요. 조건 하나. 그리고 내용 연수가 전체 내용 연수 평균 이상. 얘도 조건이 또 들어가잖아. 이면서죠. 그러면 이 조건이랑 이 조건까지 전체가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and예요. 그럼 and 안에 조건이 총 몇 개가 들어가는 거다? 3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 1번 조건, 얘가 2번 조건, 얘가 3번 조건. 그죠? 다 and로 묶어버리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 and가 없어. 그러면 조건 1번 곱하기 조건 2번 곱하기 조건 3번.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넣어줘야 되고요. 만약에 레프트 함수도 없어. 레프트 함수도 없다 그러면 칸이 두 칸이 아니겠죠. 칸이 두 칸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구분 코드라고 적고요. 밑에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A로 시작하는 거니까 별. 이런 식으로 해서 and니까 제목도 나란히 조건도 나란히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바뀐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고 갑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한꺼번에 넣겠죠. 자, and 손으로 적어도 되고요. 마법사 띄워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구분 코드가 A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레프트 함수를 써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조건에 레프트가 들어갑니다. 누가? 구분 코드의 첫 번째. 자, 이건 많이 물어보는데
고급 필터에서는 대부분 혼합 참조를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다음 사람 변해야 되니까 상대 참조를 쓰는데, 비열이 고정이기 때문에 혼합 참조를 쓰면 안 됩니까? 그럼 물어보거든요. 써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통은 혼합 참조를 쓰지 않고 상대 참조를 쓰는데, 열 고정 혼합을 써도 틀린 거는 아닙니다. 괜찮아요. 본인이 편한 대로 하세요. 자, 첫 번째 글자를 뽑아서요. 얘가 뭐하고 같다 그랬습니까? A와 같으냐 물어봐 줘야 되죠. A와 같으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죠? 자, 두 번째 조건은 해당되는 따옴표가 잘못 들어갔네요. 두 번째 조건은 취득 원가가 이 자리잖아. 이 자리가 100만 이상이냐? 크거나 같다. 그죠? 됐죠? 세 번째 조건이 내용 연수가 전체 평균 이상이라 그랬어요. 이상은 크거나 같다죠. 크거나 같다. 평균이니까 무슨 함수가 들어가야 됩니까? 에버리지가 들어가겠죠. 손으로 써도 되고요. 그냥 여기서 찾아도 됩니다. 뭐 찾는 게 더 귀찮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왜 이걸 갖고 보여주냐면 여러분들이 보라고, 밑에 설명을 보라고 띄워주는 거지 꼭 마법사를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전체 내용 연수, 얘는 범위니까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고급 필터는 한 칸일 때는 상대 또는 혼합 참조, 여러 칸 범위를 지정했을 때는 반드시 절대 참조다라는 걸 기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조건이 들어갈 거면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가 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으면 틀리면, 그죠?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원본 데이터가 될 거고요. 얘가 조건 형태가 될 거예요. 그 결과가 A35부터 띄워져야 되겠죠. 그러면 화면상에서 전체 데이터 범위를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데이터의 고급 필터, 요 반짝이는 게 반드시 맞는지 확인하자 그랬습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데 조건 범위는 이거고요. 복사 위치는 A35가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얘들만 보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저 제목만 있으면 범위를 잡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안 했거든요. 저는 귀찮아서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만 필요하니까 필요 없는 걸 없애줘야 되잖아. 그럼 필요 없는 게 누굽니까? 구매일 필요 없고요. 구분 코드 필요 없어요. 그럼 얘를 삭제해서 밀어주고요. 부서명, 비품명, 취득, 원가, 내용 환수, 감가상각비는 필요 있는데 잔존 가치는 필요 없겠죠. 이렇게 지워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저렇게 안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A35에 이 제목을 쓰세요. 이 제목을 위에 거 복사해서 붙이고요. 결과 나타날 자리를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면 돼요.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면,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이게 없다라고 치고요. 이렇게 먼저 적어 놓는 거예요. 먼저 적어 놓고 난 다음에, 자, 전체 범위를 설정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고급 필터로 가서요. 조건 범위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 범위는 두 칸이 맞을 거고요. 복사 위치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저 중에 이 제목하고 똑같은 것들만 결과가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해놓고 난 다음에 지워도 되고요. 먼저 쓰고 난 다음에 삭제를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화면상에서 지우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제목을 다 쓸 건지 그거는 본인이 편한 대로 판단을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5점이죠. 그대로 저장 버튼 눌러놓고요. 두 번째, 조건부 서식을 하자 그랬는데 조건부 서식을 바로 함수하기 힘들다 그러면 빈칸에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대신에 빈칸에 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 내가 했던 걸 잘라서 붙여야지 복사해서 여기에 흔적을 남기는 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뭐하라 그랬냐면 AND하고 라지를 쓰자 그랬어요. AND하고 라지를 써서 내용 연수가 4 이상이고 감각상각비가 상위 5위라 그랬는데 라지를 썼거든요. 그럼 다섯 번째 큰 거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상위 5위 값 이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줘야 돼. 라지라는 건 내가 다섯 번째 값을 찾아내는 건데 상위 5위 이내라는 건 1위부터 5등까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라지로 뽑아낸 값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상위 5위 이내가 될 겁니다. 그걸 AND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럼 빈칸에 자 AND 마법사 띄워놓고요. 자, 첫 번째 조건은 내용 연수가 자 조건부 서식은 반드시 혼합 참조 들어가는 거 알죠? 한 칸은 혼합 참조, 범위는 절대 참조. 그런데 내용 연수는 F 열이 고정입니다. 그래서 F4를 눌러서 $F3이 돼야 돼. 얘가 4 이상이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되겠죠. 두 번째 조건이 감가상각비가 혼합 참조라고 그랬습니다. 이상이냐. 그 다음 누가 들어가야 돼? 라지 함수가 들어가야 돼요. 라지 함수. 전체 감각상각비 중에서 절대 참조겠죠? 다섯 번째 값을 찾아내면 이게 다섯 번째 값이야. 28만이.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거 5위 이내라는 뜻이겠죠?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값이 뭐라고 나오죠? 요 위에 있는 수식 전체 이 꼴을 포함해서 이걸 복사를 하지 말고 잘라내야 여기 흔적이 없어져요. 복사를 하면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잘라내고 난 다음에 커서가 깜빡이면 안 되니까 엔터해서 없애주고요. 제목이 범위에 안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알죠? 그래서 A3에서 H30까지만 범위를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여기 문제에 범위가 있어요. 홈에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을 이용하자 그랬죠? 그대로 붙이세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여기에 손으로 쓰는 것보단 편하잖아. 이 상태에서 서식으로 가서 뭐 하자 그랬습니까? 굵은 기울임꼴 하고요. 글꼴 색은 표준 파랑을 하자 그랬습니다. 요렇게 모양을 만들어 준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저장을 하면 5점, 5점, 10점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1번에 두 가지 고급 필터하고 조건부 서식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자, 두 번째 기본 작업 2번에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을 하자 그랬습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을 할 건데 페이지 레이아웃은 어디서 작업할 거냐면 페이지 레이아웃에 여기 페이지 설정 옆에 화살표 옵션 창을 이렇게 띄워놓고 작업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 작업을 할 겁니다. 인쇄 영역을 설정하자 그랬어요. 시트에 있죠. 인쇄 영역에 손으로 써도 되고요. 드래그 해도 됩니다. A2에서 H43까지를 이렇게 범위에 잡아주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범위를 잡으면 절대 참조로 들어올 거고요. 손으로 쓰면 상대 참조돼 있을 건데 관계없어요. 이 행이 반복되도록 행위 두 번째 행위 반복되도록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하나가 끝났죠. 두 번째 용지 방향을 가로로 페이지에서 용지 방향을 가로로 페이지 하단에 바닥글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머리글 바닥글에 바닥글 편집으로 가서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즘 시험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머리글 바닥글이 아니라 여기 보이죠? 첫 페이지를 다르게 또는 홀수 짝수를 다르게 이런 식으로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페이지를 다르게 만약에 설정을 했다 그러면 머리글 바닥글 편집으로 가면은 그냥 바닥글이 있고 첫 페이지 바닥글이 따로 있어. 보이죠? 이걸 따로 설정해 주는 문제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홀수 짝수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홀수 바닥글, 짝수 바닥글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이게 요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 메뉴가 어디 있지 그러지 말고 이 안에 체크를 하면 따로 나타난다는 걸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자, 바닥글 가운데 구역에 페이지 번호를 이렇게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자, 페이지 번호를 찾아주면은 얘가 페이지 번호죠. 이렇게 넣고 난 다음에 내가 손으로 쓰는데 이때 글은 따옴표 붙이는 거 아닌 거 알죠? 그냥 페이지라고 적어줘야 돼. 그래야 요렇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됐죠? 그럼 여기까지를 하고 난 다음에 페이지 나누기는 페이지 설정에서 할 수가 없죠.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A2에서 H26까지는 1페이지, A27에서 43까지는 2페이지에 나타나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눈으로 한번 보세요. 보기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가면
이렇게 한 페이지예요. 여기서 이걸 조절해도 돼요. 이걸 화살표로 이렇게 바뀌죠. 조절을 해줘도 관계가 없고요. 기본 상태에서 A27부터니까 A27을 선택해 놓고요. 페이지 나누기를 하면 요 위로 페이지가 나누어져요. 해볼까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나누기에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하면 요 위로 나눠지거든요. 그럼 그 결과는 어디서 확인을 해보면 되냐면 파일의 인쇄 미리 보기나 보기에 페이지 미리 나누기 보기 가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보이잖아. 그죠? 그 상태에서 나눠졌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이 문제는 이 상태로 두면 안 돼요. 문제 상태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하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을 하고 기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확인을 해도 되고 파일에 인쇄로 가서 여기에서 확인을 해줘도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보기 편한 대로 작업을 합니다. 그대로 저장. 그래서 기본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자, 기본 작업이 끝나고 나면 계산 작업이 아니라 분석 작업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분석 작업 1번부터 볼 건데 이 문제를 신화공에서 제공을 한다 그랬죠. 제공을 했는데 요번에 2024년 상시 1번 파일이 올라올 때 이 환자 관리 현황이라는 액세스 데이터 파일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모양하고 숫자 데이터 값을 알 수가 없어서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문제지 그림은 값이 이래요. 값이 이렇는데 제가 만든 데이터는 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나 문제를 풀면서 숫자가 다른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요 위에다가 겹쳐놨거든요. 그래서 원래 데이터는 이건데 데이터가 제공을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만든 데이터가 이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요. 문제를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신화공에서 제공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맞는지 혹시나 신화공에서 따로 데이터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자,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외부 데이터 원본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죠. 원본이라고 되어 있으면 피벗 테이블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는 데이터 메뉴에 가져오기를 이용을 해줘야 돼요. 서로 틀리다라는 거 이해를 할 거고요. 파일 안에 이 테이블을 이용하자 그랬는데 테이블이 하나밖에 없으면 테이블 선택창이 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선택을 할 수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 파일 안에 테이블이 요거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테이블이 여러 개 있으면 테이블 선택창이 떠요. 뜨는데 하나밖에 없어서 안 뜨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현재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요 위쪽에 있는 요거는 필터라는 거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실제 피벗 테이블이 들어와야 되는 칸은 요 자리입니다. A열의 4번지죠. 그래서 A4번지를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A4번지를 클릭해 놓고요. 이 자리 피벗 테이블이 나올 자리를 선택을 해 놓고요. 삽입의 피벗 테이블로 갈 건데 2021 버전은 외부 데이터 원본이 따로 떨어져 나와 있고 2021 버전 밑으로 하위 버전은 요 메뉴가 없거든요. 그냥 피벗 테이블 안에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메뉴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도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가서요. 위치는 A4번지가 되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자, 연결 선택 여러분들이 다운받은 위치를 찾아갈 건데 시험 칠 때는 C 드라이브에 OA라는 폴더 안에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줘야 돼.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운받은 곳, 자, 저는 요 위치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찾아가면 환자 관리 현황이라는 파일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자, 선택을 했는데 테이블 선택창이 안 뜨는 이유는 테이블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데이터 모델에 추가라는 말 없으면 절대로 체크하면 안 된다는 거 알죠? 추가라는 말 없어도 체크를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CSV 파일 같은 경우에 CSV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 안 하면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보통 뜨고요. 데이터 모델에 추가를 하라는 말이 보통 문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의 경우에는 문제에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면 안 돼. 근데 만약에 CSV 파일인데 이 말이 없었어.
안 했는데 에러가 뜨면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이거는 CSV 파일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확인 눌렀을 때, 자, 이런 데이터 필드가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건 이거예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안 바꾸면 모양이 이렇게 뜨질 않기 때문에 디자인에서 레이아웃을 개요로 바꾸고 난 다음에 모양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수급자 등급을 필터로, 그죠? 그 다음에 성별을 행이죠. 성별이 행이고요. 같은 라인에 일수가 있거든요. 그럼 일수도 행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일수도 행이고요. 얘는 지금 열이 없는 상태야. 위로 올라가 있는 게 없잖아. 평균 본인 부담금과 평균 공단 부담금이 값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 둘이는 숫자 범주에 소수점은 없고 세 자리마다 쉼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넣을 때 한꺼번에 하면 좋습니다. 자, 본인 부담금을 값으로 넣고요. 숫자 값의 기본은 합계인데 얘를 평균으로 바꾸고 표시 형식에서 숫자 범주인데 전단위 구분기호를 넣어주면 이렇게 모양이 바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공단 부담금입니다. 자, 공단 부담금을 그 다음으로 똑같이 함수 고치고요. 표시 형식을 변경하겠습니다. 나중에 해줘도 되지만 창이 떴을 때 같이 하면 편해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일수를 그룹하자 그랬어요. 보이죠? 1에서 20까지 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수 데이터를 오른쪽 버튼 그룹 1에서 20까지 단위가 5씩이죠. 이렇게 그룹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그룹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해당되는 피벗 테이블의 스타일을 조작을 했거든요. 자,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 보통이 중간에 있어요. 중간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뭘 하려고 그랬냐면 연한 주황 피벗 스타일 보통 10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름 정확하게 찾아서 선택을 하고요. 이 그림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는데 간혹 뭐가 달라지냐면 요게 안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 요 부분이 안 나타나는 경우든 저걸 어디서 찾는다 그랬습니까? 부분합에서 찾는다 그랬습니다. 표시 안 함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요런 경우에는 부분합을 상단에 표시를 또는 하단에 표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타났어요. 그럼 관계없고요.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정확하게 같은지를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피벗 테이블은 부분 점수 없는 거 알죠? 하나라도 잘못되면 전부 다 10점이 감점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고요. 문제 여기 항목에는 없지만 그림에 뭔가가 있다 그러면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대로 저장 버튼 눌러서 분석 작업 1번을 끝내고요. 자, 분석 작업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번은 지난번에 나왔던 거네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업했던 것들이 정렬을 이용할 건데 자, 요 상태로 정렬하자 그랬습니다. 조금 크게 키워볼까요? 정렬을 이용하자 그랬습니다. 오름도 아니고 내림도 아니죠. 사용자 정의 정렬을 할 건데 1, 2, 3, 4표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요. 따로따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표 1번부터 범위를 잡아놓고요. 데이터에 정렬로 가서 머리글 체크되어 있는 게 보이죠? 기준이 되는 게 제품명인데 제품명을 우리가 값을 기준으로 보통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죠? 색깔을 기준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만약에 제목이 왼쪽에 데이터가 오른쪽에 있으면 옵션을 이용해서 왼쪽에서 오른쪽 할 수 있다는 것도 알 겁니다. 오름도 아니고 내림도 아니고 사용자 지정인데 새 목록에 여러분들이 넣어줘야 되죠. 냉장고 한 줄에 하나씩 TV 자, 요렇게 넣고 난 다음에 추가.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보이죠? 자, 이렇게 순서를 만들고요. 자, 나머지는 똑같아요.
두 번째 표 2도 정렬을 할 건데 제품명으로 사용자 지정 목록에 만들어져 있는 목록을 선택해 주면 돼요. 표 3번도 표 4번도 마지막으로 동일하게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렬을 하자 그랬습니다. 이 문제도 부분 점수가 없거든요. 동그라미 1, 2, 3, 4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 전체를 다 했을 때 정확하게 10점을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 1, 2, 3, 4를 통합을 할 건데 여기서 잘 봐줘야 되는 건 문제에서 뭘 기준으로 한다 그랬습니까? 첫 행만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첫 행만 기준으로 작업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그대로 가야 돼. 그럼 이게 첫 행만 기준으로 되려면 요 순서가 지금 같기 때문이에요. 왼쪽 열이 똑같죠? 그죠? 결과 나오는 부분까지 똑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첫 행만 기준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게 틀리다 그러면 왼쪽 열도 체크가 돼줘야 되는데 여기서 왼쪽 열을 하지 말고 얘만 기준으로 하랬기 때문에 이걸 정렬을 해서 다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목표량과 생산량의 평균을 이 영역에다가 구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 구해야 될 영역은 이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인데 범위를 여기만 설정을 하면은 첫 행을 기준으로 작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왼쪽 열을 안 하겠죠? 안 할 거니까 이렇게 범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만큼이 범위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 왼쪽 열이 아닌 상태가 되잖아. 이 상태에서 목표량 생산량이 순서가 똑같죠. 그죠? 순서가 동일하기 때문에 화면상에서 요 화면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순서가 달라도 제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이게 순서가 똑같으면 이렇게 해서도 작업은 할 수 있는데 첫 행 기준을 가지고 하자 이랬기 때문에 이만큼 첫 행을 범위를 잡는 겁니다. 자, 통합에서 함수는 평균이라 그랬고요. 자, 추가를 할 건데 요 범위와 똑같이 추가를 해줘야 돼. 추가 표 2번도 3번 표 4번까지. 그리고 기준이 되는 게 첫 행이라 그랬죠. 왼쪽 열은 우리가 포함을 안 시켰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타나 주게끔 만들어줬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근데 만약에 통합 문제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하자 그랬다.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 한 칸만 클릭해 놓고요. 통합으로 가서요. 여기 있는 걸 제가 지워볼게요. 지워보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가 평균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지금 보면 첫 행과 왼쪽 열이 다 추가되는 상태죠. 하고 난 다음에 첫 행 왼쪽 열 둘 다 체크를 하고 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화면상에서 뜨는 게 보이죠.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들을 잡아주면 될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냉장고가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서 냉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작업이 가능해요. 이게 한 번씩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보여볼게요. 자, 제품명이 냉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냉 뒤에 별이라고 적으면 되죠. 그럼 세탁기로 시작하는데 세탁기 뒤에 글자가 두 글자가 있다. 그럼 물음표가 글자 하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기준으로 첫 행과 왼쪽 열 그러면 냉장고와 세탁기에 대한 것들만 결과가 뜹니다. 이런 식으로도 작업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대로 저장 눌러놓고요. 자, 분석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기타 작업으로 갈 건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매크로입니다. 자, 매크로는 자,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얘도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사용자 지정 서식을 보통 우리가 설정을 하죠. 그럼 사용자 표시 형식을 지정을 할 때 조건을 안 주면 양수의 서식 양수니까 0보다 큰 거예요.
세미콜론 음수의 서식. 음수니까 0보다 작은 거죠. 세미콜론 0일 때의 서식, 세미콜론 텍스트. 문자일 때 서식. 이게 기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조건을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대괄호 안에 넣는 거 알죠? 그죠? 조건과 색깔은 대괄호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조건을 넣을 건데 조건 1번에 만족하는 서식이 들어가겠죠. 서식이 들어오고요. 세미콜론. 조건이 한 개밖에 없으면 조건 1번만 넣어주면 돼요. 그럼 조건이 아닐 때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럼 조건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조건이 두 번째 조건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서식. 이가 되죠. 세미콜론. 그리고 이 조건도 아니고 이 조건도 아닐 때의 서식이 들어갑니다. 이 조건도 아니고 이 조건도 아닐 때의 서식. 서식이 들어갈 거고요. 세미콜론. 그 다음이 문자예요. 조건을 두 개를 넘어쓸 수는 없어요. 반드시 두 개까지만 써야 되는데 간혹 여기에다가 이 조건이 아니다라고 조건을 이렇게 넣는 경우들이 있어. 그럼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왜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조건은 반드시 두 개까지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합니다. 자, 어디 하자 그랬냐면 G4에서 G23까지 작업하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매크로 안에서 서식이잖아. 그럼 매크로를 만들 때는 A1번지에 클릭을 하든지 아니면 표와 관계없는 빈칸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위에 무슨 메뉴가 있어야 됩니까? 개발 도구가 있어야 되죠. 개발 도구가 없다 그러면 옵션에서 리본에서 개발 도구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개발 도구라는 걸 이용해서 작업할 건데 A1번지나 빈칸을 클릭해 놓고요. 자,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으로 갑니다. 이름이 서식 적용이라 그랬습니다. 얘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저장 위치는 기본적으로 현재 문서거든요. 다른 곳에 하라는 말이 있을 때만 건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손을 대지 않습니다. 자, 확인 눌러놓고요. 어디에? 이 범위에. 설정했죠. 자,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자, 들어와서 사용자 지정입니다. 사용자 지정 눌러놓고요. 자, 여기 보세요. 이 결제 방법이잖아. 이 데이터가 1이면은 1과 같으면이야. 1과 같으면 마이너스 1이면은 마이너스 1과 같으면. 그죠? 그 나머지는 공백이라고 그랬는데 그 나머지가 보세요.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는데 0도 있고 오류라는 글자도 있잖아. 문자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조건을 여러분들이 쓸 건데 첫 번째는 1과 같으냐를 물어야 돼요. 1과 같으면 글자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신용카드. 숫자는 표시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0이나 샵이 안 들어가잖아. 그냥 신용카드라는 글자만 세미콜론. 마이너스 1과 같으면 현금이라 그랬습니다. 세미콜론. 됐죠? 그럼 1과 같으냐라는 조건을 만족하거나 또는 마이너스 1과 같으면 이라는 조건 두 개를 조건을 썼잖아. 그럼 세 번째는 0과 같으냐를 물어볼 수가 없어요. 저 두 개가 아니면 저 두 개가 아닌데 숫자면 이해가 되죠?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닌데 숫자인 경우가 있을 거잖아. 2나 3이나 0이나 그죠? 그때는 공백이라 그랬거든요. 공백은 따옴표로 묶어도 되고요. 아무것도 안 적어도 돼요. 세미콜론. 여기 문자가 있잖아. 문자인 경우에도 나머지가 되는 거거든요. 공백. 세미콜론 뒤에 따옴표 두 개 붙여도 되고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됩니다. 색깔은 하라는 말 없어요. 그대로 확인. 그러면 보이죠? 1일 때는 신용카드, 마이너스 1일 때는 현금, 0이나 오류라고 되어 있는 건 전부 다 공백으로 화면상에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기록 중지를 하고요. 단추를 어디 만들 거냐면 I3에서 I4에 만들자 그랬습니다. 자, 만들어야 될 위치를 이렇게 범위를 잡아보면은 작업하기가 편해요. 자, 이 자리에 단추를 만들 겁니다. Alt 키 누르고요. 단추를 만들고 연결을 하고 글자를 서식 적용이라고 쓰자 그랬습니다. 끝났죠?
그죠? 요렇게 만들어지면 눌러봤을 때 이렇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야 돼. 아무 때나 클릭해 놓고요. 눌러도 동작이 되어야지만 정답으로 인식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가 끝났어요. 자, 두 번째 A 1번지나 빈칸에 클릭해 놓고요. 자, 다시 매크로 기록으로 가서 이름을 서식 해제라 그랬습니다. 서식 해제. 어디에서? 이 영역에서. 표시 형식을 일반, 셀 서식에서 해도 되고요. 홈에서 얘를 일반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오른쪽 버튼 셀 서식 가서 여기서 일반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끝났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어디에 만들 거냐? I5에서 6까지. I5에서 6까지 단추를 또 만들자 그랬습니다. 연결을 하고요. 글자를 서식 해제라고 넣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왔다가 갔다가 되면 정상이에요. 만약에 난 1번을 모르겠는데 2번을 알겠다 그러면 1번 하지 말고요. 2번만 해도 5점이거든요. 그죠? 각 5점이기 때문에 하나를 모르겠다고 해서 둘 다 빼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저장 눌러놓고요. 기타 작업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기타 작업 2번은 차트죠. 차트인데 이걸 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는 차트예요. 이걸 가지고 수정해야 되는데 얘도 예전에 나왔던 애들입니다. 이게 언제 나왔냐면은 21년 상시 1문제하고 똑같아요. 21년 상시라고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봤던 문제일 겁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작업할 건데 차트는 차트 영역에서 선택을 해놓고 작업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뭐라 하라 그랬냐면 각 대점, 동그라미 붙어 있죠. 각 2점이라고 돼 있어요. 참가비 계열 종류를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바꾸고 보조 추가자 그랬습니다. 참가비가 빨간 거잖아요. 오른쪽 버튼 계열 종류 변경 가서 혼합에서 참가비를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바꾸고요. 묶은 세로막 대로 바꾸고요. 축을 보조 축으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자, 요렇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참가비 계열에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가서 간격 너비는 20%. 얘를 20으로 줄 거고요. 화면상에서 도형 스타일을 주라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화면상에서 여기에서 채우기에서 여기서 찾을 수 있으면 여기서 주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못 찾겠는데 그러면 스타일은 여기서 주는 게 편해요. 도형 스타일은 서식에서 미세효과 주황 강조이라 그랬습니다. 미세효과 주황 강조이. 그래야 요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요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참가비 계열이 지금 전체 선택되어 있죠.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할 건데, 자,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를 하고 이 계열 데이터 레이블에 레이블 서식으로 가서 화면상에서 얘가 들어와 있죠. 그럼 얘가 뭐겠습니까? 계열 이름이거든요. 계열 이름을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계열 이름과 값이 컴마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기호가 컴마예요.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하는데 지시선이라는 건 현재 없애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면 안 돼. 그냥 그대로 두세요. 지시선이라는 건 얘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선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손을 안 대겠습니다. 그대로 둘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4번 기본 보조 가로 눈금선을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자, 옆에 요 더하기 표시가 시험 칠 때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차트 디자인에 요소 추가해서 찾으면 됩니다. 이거랑 똑같은 건데 여기에서는 뭐가 나타나냐면 없는 보이죠? 요 선이라는 게 있어요. 선이라는 메뉴 여기에는 없는 게 여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쓰든지 편한 대로 여러분들이 쓰면 돼요. 다른 건 똑같은데 선 메뉴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조 가로 눈금선을 찾을 거예요. 눈금이 아니라 눈금선이라 해요. 이 선 보이죠? 이게 주 눈금선이고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보조 가로 눈금선입니다. 그래서 눈금선인데 기본 주 가로 눈금선은 들어와 있는 상태야. 우리가 뭘 찾는다 그랬습니까? 보조 주 가로 눈금선. 이게 말이 좀 애매하네요. 기본 보조 가로 눈금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는 이거예요. 기본 보조가 아니라 기본 부가로 눈금선이라고 돼 있어요. 요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틀리죠. 그죠? 얘는 틀려요. 기본 부가로 눈금선이라고 돼 있는 걸 선택을 해줘야 얘랑 모양이 동일하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로갑축에서 가로축 교차라 그랬어. 이게 세로갑축이잖아요. 세로갑축에서 축서식에서 가로축 교차를 축의 최대값을 올리면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그죠? 가로축이 위쪽으로 올라가죠. 이걸 만들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범례서식에서 오른쪽으로 표시하고요. 됐죠? 차트 영역에 영역서식에서 선을 화면상에서 테두리를 둥근 모서리를 설정을 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모양이랑 동일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 문제는 개별 점수기 때문에 만약에 1번을 못했다 그러면 1번은 빼고요. 나머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꼼꼼하게 작업을 하고 그대로 저장을 누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기타 작업 마지막으로 기타 작업 3번의 프로시저 코드가 되겠죠. 자, 코드 작업을 하기 위해서 1번, 2번, 3번 중에 우리는 2번을 제외하고요. 1번과 3번만 본다 그랬습니다. 2번은 시간이 남으면 여러분들이 보고요. 처음부터 하려고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자, 먼저 1번 예약이라는 단추가 여기 있어요. 얘를 누르면 진료 예약이라는 폼이 나타나게끔 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를 눌러놓고요.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자, 보이죠? 여기에 진료 show라 그랬습니다. 나타나게끔 보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폼의 진료 예약이라고 있거든요. 자, 얘를 더블 클릭을 했을 때 화면상에서 이렇게 폼이 정상적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하나씩 선택해 보면 여기에 이름이 뜨거든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폼의 코드 보기로 들어가서 폼을 초기화했을 때 이니셜라이즈가 들어가야 되겠죠. 폼을 초기화했을 때 얘는 안 없애도 돼요. 그대로 둡니다. 폼을 초기화할 때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진료 과목이라는 CMB 진료 과목이라는 목록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타나야 돼. 그럼 지금 열이 2개인 거 보이잖아요. 그럼 열이 2개일 때는 정상적으로 보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아니면 칼럼 카운트를 2라고 넣어준다 그랬습니다. 넣고 난 다음에 로 소스가 되겠죠. txt 진료일이라는 곳에는 현재 날짜, txt 진료 시간에는 현재 시간이 나타날 건데 시간을 이렇게 나타나게끔 만들자 그랬어요. 자, 그 상태까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폼에 보면 자, 얘가 CMB 진료 과목인 거 보이잖아. 그럼 여기에는 지금 칼럼 카운트가 자동으로 2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되어져 있을 수도 있고 안 되어져 있을 수도 있다 그랬기 때문에 맞는지 틀리는지는 우리가 판단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CMB 진료 과목이라는 거에 자, 여기에 점 찍으면 이렇게 속성과 메소드가 떠야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납니다 하는 사람들은 왜 안 나타나냐면 도구의 옵션으로 가보면 요 구성원 목록이라는 거에 체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시험 치기 전에 확인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죠? 요게 변수선은 요거를 제외하고는 다 체크가 있어야 정상이라 그랬습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점 찍고요. 로우 소스라 그랬습니다.
뭔가를 집어넣을 때는 add item, 우리가 범위를 가지고 올 때는 raw source입니다. 자, raw source는 equal이 들어가야 되죠. 자, 다음 편에 H4에서 땡땡 H가 아니고 I11이죠. I11까지 됐죠. 그럼 요까지 하고요. 확인해 보세요. 실행을 시켰을 때, 자, 폼이 뜨죠. 눌렀을 때 열이 지금 2개로 뜨는 게 보이죠? 그죠? 열이 2개로 뜨면 관계가 없어. 근데 만약에 열이 2개가 안 뜨고 얘만 보인다. 그러면 칼럼 카운트가 하나밖에 안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붙여줘야 돼. 칼럼 카운트를 얼마로 잡는다고요? 2로. 이걸 여러분들이 붙여줘야 눌렀을 때 이게 2개가 보여요. 안 했는데 보입니다. 그러면 속성에서 잡혀있다는 뜻이에요. 속성에서 안 잡혀서 이것만 보이고 이동줄도 없이 옆에 담당 의사가 안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칼럼 카운트 2를 잡아줍니다. 만약에 혼돈됩니다 그러면 열이 요렇게 2개다 그러면 칼럼 카운트는 2, HIJ까지 있다 그러면 칼럼 카운트는 3. 여러분들이 요렇게 설정을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txt 진료일에는 현재 날짜라 그랬죠. txt 진료일에는 날짜 값을 넣어준다. 비주얼 베이직에서 날짜 함수는 데이트 함수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엑셀처럼 또는 엑셀처럼 이렇게 넣으면 알아서 없어지거든요. 저게 정상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txt 진료 시간에 시간을 넣자 그랬죠. 시간 함수는 타임인데, 자, 여기서 보세요. 제가 이렇게 타임이라고 넣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실행을 딱 해보면, 자, 요렇게 나와요. 날짜는 정상이야. 날짜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시간의 모양이 지금 다른 게 보입니까? 얘는 PM 어쩌고 돼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오전 오후라고 돼 있어. 이거는 컴퓨터의 기본 설정이 저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걸 AM, PM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고요. 초가 안 나왔어요. 근데 문제에 포맷 함수를 쓰라는 말이 지금 없는데 이렇게 모양을 만들려면 포맷 함수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뭘로 써줘야 되냐면 형식을 맞추는 함수는 포맷입니다. 자, 포맷. 타임이라는 현재 날짜를 다음 편에 형식을 지정해 줄 건데 AM, PM이 들어가야 되죠. AM 슬래시 PM 한 칸 띄우고요. 그 다음 시간 두 자리 땡땡 분 두 자리 들어야 되죠. HH 땡땡 콜론 MM 다음표 가로 닫고 요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면 요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현재 시간이 오전이다 그러면 AM이 뜰 거고요. 오후다 그러면 PM이 뜨겠죠. 그죠? 표시가 요렇게 나타나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소문자로 이렇게 적었어. AM, PM을 이렇게 적고요. 들어가면 얘가 지금 소문자로 나오는 게 보입니까? 얘는 대문자로 나와요. 그죠? HHMM은 대문자로 써도 별 관계는 없는데 얘는 지금 대문자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거는 소문자가 아니고 대문자로 적어야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구나. 슬래시가 들어와 줘야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시간을 설정을 한다는 뜻이고 엑셀의 다른 부분은 계산 작업이나 고급 필터나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에는 쓰라는 말 없는 함수들은 절대로 쓰면 안 되는데 요 비주얼 베이직 프로시저는 이것처럼 쓰라는 말 없었잖아. 근데 형식을 잡아주려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런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요런 경우는 액세스는 함수를 제시를 안 해도 써도 관계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자, 요렇게 이니셜라이즈가 끝이 났어요. 그죠? 1번이었습니다. 자, 3번 먼저 본다 그랬습니다. 기본 작업 3번에 시트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해당 셀의 글꼴을 궁서체로 글꼴 크기를 12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요즘에 저 색깔도 나오고요. 색깔은 폰트 컬러거든요. 그 다음에 그 폰트 이름은 네임일 거고
글꼴 크기는 폰트 사이즈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나타나는 게 폰트점 볼드 알죠? 굵게. 이탈릭은 기울임, 언더라인은 밑줄.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럼 얘는 어디서 작업을 해야 되냐면 자, 여기에 기타 작업 3번이라는 시트. 현재 기타 작업 3번이라 그랬으니까 기타 작업 3번이라는 시트가 요 이름이 아니고 가로 안에 있는 게 실제 우리가 부여한 이름이거든요. 얘는 원래 이름이고 우리가 부여한 이름 이거예요. 기타 작업 3번이라는 시트를 선택을 해놓고요. 코드 보기로 가면 기본 선택으로 우리가 아까 진료 예약 쇼라고 했던 이게 나타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워크시트라는 게 있을 거예요. 워크시트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벤트를 체인지를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럼 워크시트 체인지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타겟이라는 게 매개 변수로 들어오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타겟은 범위라는 뜻이에요. 저거를 이용해서 타겟 어떤 범위에 내가 선택한 자리 또는 뭔가 변경된 자리 등등에 있을 거죠. 거기에 점 폰트 점 네임을 궁서체로 주자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 폰트 사이즈겠죠. 앞에 부분은 똑같으니까 폰트 점 사이즈를 12로 준다 그랬습니다. 저 12는 앞뒤로 따옴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관계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3번까지 끝이 났고요. 요게 되었으면 이해가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만약에 계산 작업도 다 하고 남는다 그러면 2번을 하자 그랬죠. 그죠? 자, 2번도 간단하게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폼에 현재 폼에 이 상태에서 등록이라는 단추를 클릭 이렇게 가도 되고요. 여기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띄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거를 눌렀을 때 뭐 하자 그랬냐면은 이 데이터가 요 밑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보이죠? 그럼 이 표의 제목이 지금 A2번지인데 A2번지의 줄 번호가 2예요. 2에다가 4줄이 있으니까 더해서 6번째 줄부터 입력을 해야 돼. 얘는 거의 똑같습니다. 코드가 항상.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항상 뭐라고 넣냐면 입력행이라고 넣었어요. 입력행에다가 뭐라고 넣냐면 A2번지의 줄 번호에다가 A2번지의 줄 번호에다가 더하기 A2번지의 주위에 있는 현재 줄들의 개수입니다. 데이터가 있는 값. 그래서 A2의 2와 줄 번호니까 A2부터 보이죠?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줄이 4줄이잖아. 그걸 더하면 입력행은 6번째 줄이 되겠다라는 뜻일 거고요. 첫 번째부터 A열부터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입력행의 첫 번째 칸, 입력행 6번째 줄에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셀즈로 표현을 하죠. 셀즈 입력행의 첫 번째 칸에 뭘 넣어줄 거냐면 환자 코드가 들어옵니다. 그럼 환자 코드는 이걸 보고 판단을 하세요. 얘 이름을 찾아야 되지. 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xt 환자 코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txt 환자 코드를 여러분들이 넣어줄 건데 여기에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은 데이터 형식으로 넣자 그랬습니다. 그럼 같은 데이터, 문자는 관계없는데 날짜나 숫자나 시간 데이터들은 얘랑 같은 형식으로 넣어주려면 점 value를 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값을 넣어줄 때 그냥 환자 코드라고 적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형식을 맞춰서 점 value 이렇게 넣어주면 형태가 같이 들어와요.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갈 건데 모양이 나머지들도 똑같이 넣어볼까요? 자, 입력행 두 번째는 성명이 들어가겠죠. 성명은 요 자리예요. txt
성명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txt 성명이니까 해당 값을 넣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꼴 성명의 점 밸류. 그죠? 그러면 세 번째는 진료 과목이거든요. 진료 과목은 자, 여기서 원하는 값을 들고 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원하는 값을 들고 올 건데 여기에 눌렀을 때, 얘를 눌렀을 때 CMB 진료 과목을 눌렀을 때 요렇게 들어와 있었던 거 기억나죠? 이게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그냥 CMB 진료 과목 점 밸류라고 하면 되는데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때는 칼럼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칸에는 진료 과목입니다. 그럼 진료 과목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CMB 진료 과목이라는, 그죠? CMB 진료 과목이라는 컴보 박스에서 가지고 올 건데, 자,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칸이 두 칸이었잖아. 그래서 칼럼을 첫 번째 칸에는 0번째, 두 번째 칸에는 1번째, 0, 1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담당 의사는 내가 가지고는 두 번째 칸이잖아요. 그죠? 칼럼을.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 얘를 이렇게 0번째 칸이 첫 번째고요. 1번이 두 번째 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해줘도 되고 이걸 이렇게 안 하고요. 리스트를 쓸 수 있어요. 리스트를 쓰면 우리가 컴보 상자가 이렇게 칸이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리스트라는 건 이거 전체에서 내가 리스트 인덱스라는 건 몇 번째를 선택했냐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가 0, 1, 2, 3 이런 식으로 줄 번호가 있을 거고 0번째 칸, 1번째 칸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 줄에 리스트 인덱스는 1번일 거고요. 첫 번째 리스트 인덱스는 1이고 두 번째 칸 그럼 1번째 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트 안에 이 진료 과목이라는 거에 해당되는 리스트 인덱스를 찾으세요.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됩니다라는 걸 찾아주는 겁니다. 예, 선택된 거 컴마 두 번째 칸이니까 1이라 그랬죠. 요렇게 표현을 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도 똑같이 칼럼 1번 해줘도 되고 얘는 네 번째 칸이겠죠. 요렇게 해서 표현을 해줘도 돼요. 그러면 이거 자체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얘는 0번 칸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표현을 해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한 대로 작업을 해주면 돼요. 그럼 자 화면상에서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 진료일과 진료 시간이 들어가겠죠. 그럼 똑같이 자 다섯 번째 얘는 요거 이름을 보세요. 얘는 txt 진료일이었습니다. txt 진료일이고요. 얘는 txt 진료 시간이죠. 그 값을 가지고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txt 진료일에 점 밸류를 붙인다 그랬습니다.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섯 번째 칸에는 txt 진료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줄 거거든요. 자 넣어줄 건데 우리가 지금 3번을 먼저 했잖아요. 3번 아까 그 뭐였습니까? 요거 먼저 했죠. 워크시트의 값이 바뀌면 이렇게 바뀔 거기 때문에 여기 글꼴이 궁서체로 바뀔 거예요. 그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데이터가 여기 막 들어와 있어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실행을 시켰을 때 폼을 실행을 시켰을 때 자 환자 코드를 내가 아무거나 넣고요. 이름 아무거나 넣고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어.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등록 버튼 누르면 들어오는 게 보이죠. 이렇게 흉부외과 박종식이 맞잖아요.
정상적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맞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 데이터는 그대로 내비둬도 관계없고 지워도 관계없습니다. 종료는 알아서 언로드 미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야. 지금 보면 우리가 안 만들어도요. 여기에 종료가 알아서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코드들은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어려운 거는 여기에 if나 함수들이 들어가서 뭔가를 복잡하게 계산을 할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번은 하지 말고 넘어간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어졌으면 프로시저는 일단 끝이 났어요. 그대로 저장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게 뭐겠습니까? 계산 작업이 됩니다. 자, 계산 작업은 5문제 중에 우리가 3문제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쉬운 문제를 먼저 찾아내세요. 쉬운 문제를 찾아내서 작업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2016 버전 밑으로 쓰는 사람들은 대열 수식할 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 21 버전 이상부터는 안 눌러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우리는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표일에서 생년월일과 대출금액과 기준일을 이용해서 기준일은 여기 I1번지라고 되어 있죠. 지 요 자리부터 28까지 자격을 표시할 건데 자격은 나이가 25세 이상 대출금액이 300만원 미만. 자, 여기서 여기 이 컴마는 이고라는 말이죠. 이상 이고인 겁니다. 그죠? 이고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조건이 나이와 이 두 개의 조건이 둘 다 맞으면 AND로 묶어서 조건이 2개인 겁니다. 적격으로 끝나요. 그죠? if 함수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두 번째 조건이 나이가 35이면서 500만원 미만. 얘도 AND겠죠? 조건 2개. 이면 보류, 아니면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if가 2번 들어와줘야 되죠. 다중 if입니다. 다중 if 안에 AND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나이는 여기 따로 없어요. 기준일의 연도 빼기 생년월일의 연도를 갖고 계산을 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기준일이 이 자리잖아. 이 자리는 변하면 안 되니까 절대 참조고 생년월일은 변하고 있죠. 상대 참조입니다. 그거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요. 별다르게 어려운 함수는 아닌데 조금 길게 나타납니다. 자, 넣어볼까요? 자, if 마법사 띄워놓고요. 자, 함수가 2개니까 여기 AND가 들어가야 되겠죠? AND. 자, 첫 번째 나이는 없잖아.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돼요. 무슨 함수를 가지고 이어 함수 찾아도 되고요. 이거는 간단한 함수니까 그냥 손으로 적어도 돼요. 이어 어디에서 연도를 뽑는다? 이 기준일에서 절대 참조입니다. 빼기 이어 생년월일 상대 참조겠죠? 이게 나이가 돼. 저 나이를 계산을 한 게 25살 이상이냐 물어보는 거.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대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라고 그랬거든요. 작다 조건이죠. 자, 2% 되돌아갑니다. 맞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적격. 아니면 내려와야 되죠. 근데 요게 지금 똑같잖아.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를 뜰게요. AND 함수 전체를 컨트롤 C 복사를 뜨고요. 여기에서 다시 2% 올게요. 2% 와서 그냥 붙이세요. 그러면 요 위에 보이죠? 여기서 나이가 뭘로 고쳐야 돼? 35. 얘가 35로 고치면 돼요. 그리고 500만원. 얘가 500만원.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죠? 맞으면 요 if에서 보류. 둘 다 아니면 자격미달. 이렇게 맞춰준다는 뜻이에요. if 2개에 AND가 2개씩 들어갈 거고요. 각각 조건이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어려운 함수는 아니네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이 만들어진 상태예요. 자, 두 번째 2번. 가계 부담을 계산하자 그랬습니다. 표 2에서 표 2가 이렇게 있거든요. 표 2에서
화면상에서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면 표 2의 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월 상한 금액에 따른 가계 부담을 계산할 건데 표가 제목이 위에 데이터가 아래 있기 때문에 지금 VLOOKUP을 썼어요. 월 상한 금액을 가지고 찾을 건데 월 상한 금액을 뭘로 계산을 할 거냐면 PMT라는 함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PMT로 계산을 한 값을 가지고 VLOOKUP에 찾는 값으로 넣어주겠다라는 뜻이야. 이해가 가죠? 그래서 가계 부담 얘가 이 안에 들어오게끔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자, 형태를 잘 보고요. 작업을 해볼 겁니다. 자, VLOOKUP에서 내가 찾는 값이 월 상한 금액인데 여기 월 상한 금액이 없잖아. 그래서 월 상한 금액을 여기서 PMT 함수를 갖고 찾겠다는 뜻이에요. PMT는 자주 나왔던 함수죠. 자, 이거는 천천히 밑에 이걸 읽어보면 돼요. 자, 첫 번째 이자율인데 월 기간 돼 있는데 얘는 연 이율이잖아요. 보이죠? 그럼 이자율은 연 이율 나누기 한 달이니까 12 하면 월 이율이 나오겠죠. 그죠? 계산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급 기간수예요. 기간은 월 기간이죠. 그죠? 세 번째, 전체 현재 가치 대출 금액이 얼마인가? 대출 금액이 250만 원인데 얘를 그냥 선택해버리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정상적인 값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얘는 건드릴 필요 없죠. 위에 세 개만 해주면 돼요. 이걸 갖고 찾겠단 말이야. 이걸 갖고 찾는 겁니다. 그러면 VLOOKUP으로 들어왔을 때 월 상한액이 이 값이에요. 보이죠? 화면상에서 13만 540원이야. 얘를 찾을 거야. 어디에서? 이 표에서. 표에서 찾을 건데 13만 얼마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거를 찾아줄 겁니다. 이 범위는 절대참조죠. 두 번째 칸을 가지고 올 거예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략 또는 true 또는 1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안 적으면 되겠죠? 끝이야. 쉽죠? 1번, 2번이 쉬워요.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겠다는 뜻입니다. 자, PMT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3번. 화면을 조금 줄여서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표 3에서 자, 밑으로 내리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표 3인데 표 1의 지점과 대출 금액을 이용해서 표 3의 이곳에 이 영역의 지점별 최대 대출 금액의 전체 순위를 계산하자 그랬어요. 전체 순위를 계산하는데 함수를 뭐 갖고 쓸 거냐면 max와 if와 rank eq를 갖고 쓰자 그랬습니다. 그럼 rank eq는 등수를 구하는 거야. 그럼 rank eq 안에 max if가 왜 들어가냐면 조건이 이 지점과 같은 걸 찾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조건이 이 지점과 같은 걸 찾기 때문에 지금 if가 들어갈 거고요. 그 안에서 최대값을 찾을 거예요. 최대값을 찾아서 전체 순위를 가지고 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rank eq max if가 들어가요. 그러면 요 rank eq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순위니까 얘가 제일 먼저 안에 최대값의 순위를 구할 거니까 순위를 구한 수는 max인데 조건이 있어. 그래서 if 요런 순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함수는 항상 순서가 어떻게 들어가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작업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넣어볼까요? 자, equal rank eq부터 들어갈 거예요. 자, rank eq 들어갈 건데 자, rank eq 함수는 이 값이 이 범위에서 몇 등이냐. 그런데 기본적으로 금액의 합계를 가지고 구할 거니까 큰 값이 1등이죠. 큰 값이 1등일 때는 보통 얘가 생략되면 그죠?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큰 게 1등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대부분 생략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자, 내가 찾고자 하는 수가 내가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수가
최대값, 지점별 최대값이거든요. 그래서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맥스가 들어가요. 자, 여기서 맥스를 찾는데 조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if를 써라 했기 때문에 여기서 if가 들어와요. 그죠? 자, 조건이 뭐냐? 이 지점하고 같은 거. 그게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if에서 우리가 조건을 만들고요. 반환을, 요 트루 값일 때 맥스의 범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뭐가 돼야 되냐면 전체 지점에서 배열 수식이죠. 절대 참조입니다. 이게 같으냐 얘랑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이게 조건이에요. 맞으면 내가 표현을 해줘야 될 거, 맞으면 실제적으로 가져야 될 거는 대출 금액입니다. 그럼 대출 금액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절대 참조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값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됐죠? 이게 랭크로 들어옵니다. 그럼 내가 이 지점 S01이라는 지점에서 제일 큰 값이 이거라는 뜻이야. 확인 한번 해볼까요? 해당되는 값이 지금 700만이라고 7천만입니까? 되어 있는 상태에서 S01의 제일 큰 값은 7천만이다 라고 지금 찾은 거예요. 이걸 이 7천만이 몇 등인지를 알고 싶잖아. 누구에게서? 대출 금액에서. 절대 참조죠. 그죠? 큰 값을 1등이니까 오더는 생략합니다. 16버전 이하는 컨트롤 시프트 확인 누르고요. 2021 버전 이상은 그냥 확인 누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채워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화면상에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 지점별 최대값이 몇 등이 하는가, 몇 등을 할 건가를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이거는 예전 함수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2021년인가 22년인가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닥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까지 넣었고요. 자, 4번. 얘도 맨날 했던 거네요. 어렵진 않습니다. 표일의 지점과 대출 금액을 이용해서 표사의 지역별 대출 금액의 합계를 구할 건데 지역 코드는 지점의 첫 글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는 지점이 특별하게 한글로 없는데 요 첫 글자일 때 S는 서울, B는 부산, U는 울산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라는 뜻이야. 그럼 지점에서 첫 글자를 뽑아야 되니까 레프트가 들어가고요. 얘는 조건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게 실제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출 금액 합계를 작업할 건데 배열 수식이죠. 자, 여기서도 함수 순서를 보세요. 내가 구해야 되는 건 합계야. 썸이에요. 썸 안에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if와 left가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3번 했던 max나 지금 이 썸 같은 경우는 if가 없어도 실제적으로 조건을 쓸 수가 있는 함수인데 if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꼭 써야 되겠죠. 자, equal sum 합계를 구할 겁니다. 자, 마법사 띄워놓고요. 안에 if가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if 조건이 뽑아낸 게 얘랑 같으냐 물어야 되죠. 그래서 화면상에서 물어봐야 될 거예요. 자, left 이 전체 지점에서 범위니까 절대 참조입니다. 한 글자를 뽑아. 한 글자를 뽑아서 if로 돌아왔어요. 이걸로 끝이 아니죠. 이게 뽑은 게 누구하고 같으냐 물어야 돼. 같다. 이거랑 같으냐 물어야 되겠죠. 자, 맞으면 합계에 되돌려줄 값이 이 안에 들어가잖아. 그죠? 누구의 합계를 구하자 그랬습니까? 대출 금액의 합계예요. 대출 금액의 범위 절대 참조입니다. 이렇게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예전 버전은 컨트롤 시프트 확인, 21 버전은 그냥 결과가 나타나주면 되겠죠. 그죠? 1, 2, 3, 4 별로 어려운 문제가 없네요. 자, 요렇게 구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담보 여부를 구할 건데 사용자 지정 함수죠. fn 담보 여부를 이렇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자,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으로 가서요. 여기 뭐가 떠 있건 상관하지 말고요. 삽입에
프로시저 펑션 여기에다가 fn 담보 여부. 자, 제가 뭘 잘못했냐면 상관하지 말고요. 한 개로 빼먹었죠. 삽입에 모듈하고 새 모듈에서 들어가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매개변수로 들어갈 게 자, 요렇게 넣자 그랬죠. 대출금액과 월기간이 매개변수로 들어가요.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자, 문제창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뭐 하자 그랬냐면 대출 금액이 5천만 이상이고 엔드죠. 비주얼 베이직에서 엔드는 함수가 아니라 연산자라 그랬습니다. 월 기간이 80 이하면 필수. 그죠? 이렇게 줄 거고요. 아니면 else if 대출 금액이 1,000만 이상이면 보류. 그것도 아니면 빈칸. 이렇게 작업하자 그랬습니다. 함수의 결과는 fn 담보 여부라는 함수 이름이 결과값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면 내가 가져야 되는 이 함수 이름이 결과값을 가지고 반환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if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건데 누가 대출 금액이 첫 번째 얼마 이상이라고 그랬습니까? 5천만 이상. 그리고 and 연산자라 그랬습니다. and 월 기간이 80 이하. 됐죠? 이 함수 이름에 필수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아니면 else if가 들어와야 되죠. else if 이번에는 뭐라고 물어야 되냐면 1,000만 이상이냐 물어야 돼. 월기간은 상관이 없죠. 1,000만 이상이면 보류. 그것도 아니면 fn 담보 여부에는 빈칸. 따옴표 2개 붙여야 되겠죠. 마지막에 and if. 자,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에요. 요즘에는 얘들이 조금 까다롭게 나옵니다. if 말고 select case 또는 for next도 나오고요. if와 select case를 중첩해서도 나오고 select case의 중첩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주고 가야 돼요. 자, 요렇게 만들어졌으면 코드 창 닫고요. 실행해야 되죠. 자, 여기에 equal fn 담보 여부를 넣어서 대출 금액은 이 자리고요. 월 기간은 이 자리다. 그러면 채웠을 때 자, 요렇게 결과가 나타나면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유형이 조금 보였으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리고 싶었는데 예전 문제 지금 반복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출판사에서 제공을 해주는 문제니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유형 공개되어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2024년 상시 1 문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